혹시 콘서트나 강연 보러 갔는데? 와, 이쪽 자리는 소리가 진짜 좋은데? 저쪽은 왜 저렇게 답답하게 들리지?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분명 같은 공간인데 말이죠. 오늘 그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라이브 음향이 풀어야 할 근본적인 숙제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해결하려고 엔지니어들이 고민하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생각, 그러니까 철학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하나는 일자형이 추구하는 순수함, 다른 하나는 제2자형의 현실적인 실용성. 이 두 가지가 실제 강당 같은 곳에서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음향 엔지니어들한테는요, 어떤 큰 공간에 가든 늘 똑같은 숙제가 주어집니다. 바로 이거죠. 어떻게 해야 맨 앞자리부터 저기 맨 뒷자리까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완벽한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안에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아니, 왜 같은 돈 내고 공연 보는데 자리에 따라서 경험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걸까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엔지니어들의 목표는 사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듣게 만들자,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냥 스피커 소리만 무작정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자리는 귀가 찢어질 것 같고 뒷자리는 여전히 웅얼웅얼거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요, 아주 복잡한 물리 법칙이랑 엔지니어링 기술이 막 얽혀있는 진짜 어려운 퍼즐을 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어려운 퍼즐을 풀기 위해서요, 요즘 스피커 시스템 설계에는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로 완전 다른 길을 가는 거죠. 하나는 이상적인 순수함을 쫓는 길, 또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실용성을 택하는 길. 이 줄의 팽팽한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철학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일자형 스피커랑 제2자형 스피커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일자형은요, 비유하자면 진짜 레이저빔 같아요. 소리를 한 줄기로 딱 묶어서 아주 멀리까지, 그것도 아주 깨끗하게 쏘아보내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제2자형은 어떠세요? 이건 스프링클러에 가깝습니다. 넓은 지역에 물을 골고루 뿌려주듯이 소리를 구석구석 퍼뜨려주는 아주 실용적인 방식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철학, 이 순수함을 추구하는 일자형 어레이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이 일자형 방식은요, 여러 개의 스피커가 진짜 한 몸처럼 움직여서 거대한 소리의 파도, 이걸 전문 용어로 단일 파면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소리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쭉 뻗어나가는 거죠. 덕분에 엄청 멀리까지 소리가 깨끗하게 전달되고 볼륨을 키우든 줄이든 음색 변화가 거의 없어요. 정말 가장 순수한 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리가 너무 레이저처럼 한 곳으로만 닿다 보니까 바로 스피커 앞이나 아래쪽에 앉은 사람한테는 소리가 아예 안 닿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음향 사각지대가 생겨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즘 대부분의 공연장에서 쓰는 제2자형 스피커는 이 골치 아픈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제2자형은 말 그대로 스피커 배열의 아래쪽을 J 모양으로 이렇게 살짝 구부린 거예요. 와, 근데 이 간단한 변화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보세요. 꼿꼿하게 뻗은 윗부분은 저 멀리 있는 뒷좌석을 향해서 소리를 레이저처럼 쫙 쏴주고요. 구부러진 아랫부분은 바로 앞에 있는 관객들한테 소리를 스프링클러처럼 넓게 쫙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커 뭉치 하나로 가까운 곳, 먼 곳을 동시에 다 커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소리를 이렇게 꺾어서 보내다 보니까 아주 순수한 일자형에 비하면 음색이 살짝 변하거나 소리가 너무 커지면 약간의 왜곡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선 이 실용성이란 장점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좋습니다. 이론은 이쯤 하고요. 그럼 이 두 가지 철학이 실제 우리가 흔히 가는 강당 같은 공간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여기 이런 공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넓게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있는 강당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멋진 음악 감상이 아니에요. 모든 자리에서 발표자의 목소리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들려야 하는 것. 바로 스피치 명료도가 최우선인 상황인 거죠. 이런 곳에서는요, 음향 엔지니어들이 종종 투채널 모노라는 좀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무대 양쪽에 스피커를 하나씩 두긴 하는데 왼쪽이랑 오른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입체감이 있는 스테레오 사운드가 아니라 오로지 모든 공망을 소리로 빈틈없이 채우겠다는 목표 하나만을 위한 아주 실용적인 전략인 거죠. 자, 그럼 이 방당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조건, 부채꼴 모양의 넓은 공간을 다 덮어야 한다. 두 번째, 무대 바로 앞부터 저 끝까지 모든 거리를 다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또 중요한데 무대 중앙에 있는 스크린을 절대 가리면 안 된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정답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무대 양쪽에 제2자형 스피커를 하나씩 다는 것.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 조합이요, 특히 강연이나 컨퍼런스 아니면 교회 예배처럼 말이 주인공인 곳에서는 정말 최고의 성령을 보여줍니다. 소리가 청중한테 직접 날아가 꽂히니까 말이 정말 또렷하게 들리고요. 무대 가운데도 시원하게 뻥 뚫려 있으니까 시야도 아주 깔끔하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모든 엔지니어링에는 반드시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뭔가를 얻으면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실용적인 해결책도 마찬가지예요. 넓은 커버리지와 또렷한 명료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희생해야 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 타협의 뒷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죠. 네,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공간을 소리로 채우는 문제는 기가 막히게 해결했는데 바로 그 해결책 때문에 소리의 품질, 즉 음질과 관련해서 전혀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해야 했던 건 바로 스테레오 이미지예요. 이게 뭐냐면 콘서트 갔을 때 기타 소리는 왼쪽에서 들리네, 피아노는 오른쪽이구나 이렇게 악기 위치가 느껴지는 그 생생한 공간감이요. 양쪽에서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 투 채널 모노 방식에서는 이 입체감이 그냥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콤 필터링이라는 현상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양쪽 스피커에서 똑같은 소리가 출발해서 강당 정중앙에 앉은 내 귀로 날아오겠죠? 거의 동시에 도착하겠지만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시간차 때문에 두 소리의 파동이 서로 엉겨붙으면서 간섭을 일으키는 겁니다. 호수에 돌멩이 두 개를 던졌을 때 물결이 만나서 어떤 곳은 더 높아지고 어떤 곳은 잔잔해지는 거 보셨죠? 그거랑 똑같아요. 소리도 특정 음역대는 사라져버리고 어떤 음역대는 이상하게 커지는 왜곡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음질을 뚝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자, 그럼 단점들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모든 소리가 그냥 무대 한가운데서 뭉쳐서 들리는 것 같아요. 둘째, 하필이면 가장 좋은 자리인 중앙 좌석에서 음질 왜곡이 생깁니다. 셋째, 양쪽 사이드 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한테 더 가까운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요약해줍니다. 제2자형 투채널 모노 방식의 강점은 보다 넓고 균일한 커버리지, 그리고 높은 스피치 명료도다. 그럼 약점은 스테레오의 실종과 콤필터링으로 인한 음질 저하다. 그렇죠.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 방식은 말이 중요한 컨퍼런스나 강연, 예배에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지만 음악의 감동이 중요한 콘서트나 뮤지컬에는 글쎄요,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최고의 음향 시스템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단지 그 공간이 무엇을 위한 곳이냐, 말을 선명하게 전달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음악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게 목적인지에 따라서 가장 올바른 도구가 달라질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어떤 공연장에 가시든 소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들릴 겁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리가 과연 넓은 공간을 채우기 위한 실용적인 타협의 산물일까? 아니면 한 톨의 왜곡도 없는 순수한 이상을 쫓은 결과물일까? 한 번쯤 귀 기울여서 그 소리의 정체를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